안녕하세요. 22학번 강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맡게 된 설렘 총학생의 사무국장 양다혜, 연대사업국장 이현민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강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신입생 여러분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많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얼른 이 상황을 극복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현미 씨, 이번 OT에 준비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상이 시작될 텐데 영상 속에 이 인형이 여러 번 출연할 텐데요. 이 곰돌이를 포함하여 영상 속에 총 몇 마리가 출연하는지 맞추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렘 총학생의 페이스북 댓글에 학생의 계정 팔로우 캡처 사진과 곰돌이가 총 몇 마리 나왔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와, 저도 할래요. 넌 신입생이 아니잖아. 그럼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야겠죠?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총 3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는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축하 영상과 학교 내 자치단체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대학생활 안내와 꿀팁들, 그리고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유튜브 라이브로 총학생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학교 김환영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22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만남은 우리를 설레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막 성년의 나이가 되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기대하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도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이 새 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광복 후 1947년 춘천농업대학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7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춘천, 삼척, 도계 3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19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대학의 발자취에 신입생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와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전환점이 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상징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학문의 경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하나의 전공, 하나의 선택에 가두지 말고 강의실과 캠퍼스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와 교류하며 폭넓은 사고와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인재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십시오. 대학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여러분의 친구이자 선배 스승으로서 강원대학교가 함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평생을 간직할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친구와 선배들은 물론이고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2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장님의 말씀처럼 호랑이의 해 좋은 기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의 삼척 부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삼척 부총장 윤정희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대학교의 식구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비대학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10개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중에 강원대학교는 가장 큰 국립대학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평가는 세계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약 한 20위권, 국내 약 한 20위권에 있는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중에 저희 강원대학교는 취업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자랑을 하셔도 충분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전국이 다 힘들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 꼭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가끔씩은 술도 한잔 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선배를 사귀고 그러면서 낭만의 어떤 추억을 만드는 것들도 대학에서 아주 귀한 기능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그동안 움츠렸던 것들 입학과 동시에 활짝 펴시고요.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 그런 귀한 인연들을 또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공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공부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곧 그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다 같이 합류하셔갖고 저희 대학에서 큰 꿈을 한번 이뤄봅시다. 저희 대학에서도 여러분이 펼칠 그 꿈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4년을 마치고 대학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꿈꾸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학교에 입학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면서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뛰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씨, 우리 학교에 단과대가 3개인 거 아셨나요? 당연하죠. 공학대학,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대학, 보건과학대학 이렇게 3개 맞죠?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단과대별로도 학장님들이 계시는데요. 학장님들도 감사하게 인사 말씀 보내주셨다고 해요. 영상 보고 오실까요? 렛츠 기릿!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학대학장 이승철입니다.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공학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우리 공학대학은 7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졸업한 4만여 동문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동문들은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 중견 기술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학대학은 차별화된 공학교육과 창의 융합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창조적 실용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엔지니어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학대학은 많은 산업체들과 산학협약을 맺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공학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은 취업률로 그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자매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수학하는 기회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이며 교과 과정 이외에 다양한 학과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합격의 영광과 기쁨을 지닌 신입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학장으로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황량하고 삭막하던 캠퍼스가 신입생 여러분의 활기찬 대학 생활을 기대하듯이 오늘은 완연한 봄 기운의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최초로 작지만 강한 최첨단 미래 융합교육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 전체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저희 인문사의 디자인 스포츠 대학은 올해부터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모든 학과가 참여는 못하더라도 각 학과의 교육 과정에 따라 맞춤형 티칭 강의실, 아트 강의실, 스포츠 강의실 등의 메타버스 운영을 통해 가상과 현실의 미래 융합 교육으로 내딛고자 합니다.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은 초연결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통섭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 사회과학, 디자인, 스포츠를 포함한 1개 학부 4개 전공과 7개 학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사구시의 미래의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첨단화된 교육 환경,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은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교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우리 대학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인재를 양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절대 진리로 여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밖으로 나오셔서 유연한 사고 및 행동의 유연성을 이곳 단과대학의 다양한 최첨단 환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와 봉사를 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의 전 교수와 직원들은 가족으로서 신입생 여러분의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손잡고 열심히 도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입학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과학대학 문병연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입시 경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생으로서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대학생활이 중요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잘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을 비롯하여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건과학 분야의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독일 캠퍼스는 선진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 즉 RC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 이외의 학문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과학대학 교수,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졸업 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는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신 김헌영 총장님, 윤정의 삼척 부총장님, 단과대 학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둘도 출연하는 제31대 설렘 총학생의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서 퀴즈! 저희 둘이 어떤 국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음 영상에 나오는데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둘이 몰래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야심찬 선물이니까 기대해주시고 총학생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1대 총학생회장 엄성호입니다. 삼척 부총학생회장 정다현입니다. 독일 부총학생회장 이영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한 학우들에게 저희가 대학생활에서 느꼈던 설렘을 되찾아주고자 우리의 설렘이 모든 학우들의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설렘 총학생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은 학교 내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강원대학교 이름으로 사용하는 학생회비나 대학 회계 예산과 관련된 공문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우리 학교 축제인 대동제, 가요제 등 학교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연대사업국은 관내 업체 및 제휴업체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활동 및 외부 교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혜택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국은 학교 및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은 삼척 독일 캠퍼스의 복지 개선 및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을 위한 복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국은 교내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며 체육 행사를 총괄 및 주최합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용품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국은 캠퍼스의 시설들을 관리하며 시설물 관련 미흡한 부분을 학우들과의 소통과 시설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교내 몰래카메라 단속 및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은 총학생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SNS 관리를 통해 학우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입니다. 강원대학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31대 설렘 총학생회는 강원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문화, 복지, 시설, 소통 분야로 나눠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는 대표적으로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학교 주간 공모전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복지의 대표적인 공약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그린에너지 연구관에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데스크톱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학우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분기마다 학교 시설물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SNS 활성화를 통해 강원대학교 학우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성실함만 있다면 그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초생 만간부. 우리 모두 4월에 만나요. 혹시 저희가 무슨 국인지 맞추셨나요? 저는 연대사업국. 저는 사무국입니다. 맞추신 분들께 선물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다혜씨, 혹시 동아리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봉사 동아리를 해봤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동아리를 관리하는 학생 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셨나요? 네, 바로 총동아리연합회입니다. 이번에는 제31대 귀감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제31대 기감 총동아리연합회 임승혁입니다. 제가 먼저 하네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 제31대 기감 총동아리 연합회 체육국장 노원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동아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유선입니다. 네, 저희 총동아리연합회는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내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동아리의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선도하며 동아리를 관리하고 네, 저희 총동아리연합회는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내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동아리의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선도하며 동아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학생 자치단체입니다. 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목표는 이제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학우들의 1인 1동아리를 목표로 중앙동아리 가입 동료를 위해서 이제 행사를 중점적으로 기획하였고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랑 삼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 총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교, 체육, 봉사, 공연예술, 취미, 학술 총 6개 분과로 나눠져서 다양한 동아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동아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위스키라는 스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주요 활동인 겨울에 스키 타는 거 외에도 다양한 레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차례죠? 네. 저 체육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맡은 동아리였는데 제가 3월에 이제 또 저희가 동아리 홍보마당이라는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을 계획이어서 신입생분들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더 신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하시나요? 네,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동아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시나요? 예, 저는 타이탄이라는 풋살 동아리에서 열심히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정보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만든 동아리 홍보마다 각 동아리들의 요청사항을 모아 합의점을 찾고 더 나은 동아리 환경 개선을 위한 동아리 회장 간담회, 도계 캠퍼스, 삼척 캠퍼스의 동아리들이 한 곳에 모여 화합의 장을 이루는 축의 예술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해주시나요? 신입생들이 동아리를 가입하기 위한 요건이 이때까지 많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동아리 홍보마당제를 만들어서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디서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주고자 저희는 동아리 홍보마당을 꼭 성공시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대학생활을? 제가 하다니 죄송해요. 네,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씨 또 NNC 장인이어가지고 두 가지를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부터. 두 명 단번인 거예요, 저만. 먼저. 알겠다. 아니 순서를 정하시겠어요? 가면 먼저 할까요? 먼저 해. 오케이, 먼저 할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면은 그대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쳐주시면 돼요. 네. 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입장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음 생각이 하는 소리처럼 보는데 자 던져드릴게요. 동아리에 다들 가입하세요. 강이요? 이거 사자성어 게임 아니죠? 강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원하는 대학 생활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총장님들 보니까 마지막 대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부터인가요? 네.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생활을 잘 못하셨을 신입생분들과 지금 1, 2학년 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대학생활, 더 즐거운 대학생활로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행사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고요. 저도 물론 코로나 학번이어가지고 같이 이번 기회에 위드 코로나로 꼭 바뀌어서 같이 함께 놀고 동아리 활동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아리연합회에 대해 정말 잘 나와 있는 영상이었네요. 저도 관심이 갈 정도예요. 네, 다음은 우리 총학생회 회장님께서 세 개의 단과대 회장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우선 각 단과대 학생의 소개부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7대 온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 김만재입니다. 저희 보건과학대는 지금 총 7개의 부서로 운영되고요. 저희 현재 6명의 부장과 아직 1명의 부장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월달에 뽑을 예정이고요. 네. 제4대 위인문사회가 대학생회장 정원입니다. 위인문사회가 대학은 지금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총 7명의 부장이 있고, 그다음 지금 7명의 부장이 있고 아마 행복한 학생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0대 메이트 공학대학 박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이번 공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 2개 회장단이 있고 총 8개 부서가 있으며 차장들도 뽑아야 하는데 차장분들 출두가 있는데 3월에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이것도 나올까? 나도 그래? 네, 저희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에서는요 현재 보건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보건의 날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저희 보건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가 너무 심해서 아직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건과학대학 단과대학만의 OT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더 있어 아니면? 너네 뭐지? 저희 인문사회과학 디자인 스포츠 대학은 일단 지금까지 코로나 학번들이 많이 와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장학금 같은 관련된 거를 통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문사회과학 디자인 스포츠 대학 카톡방을 만들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공학대학은 이번 공약으로 공대 알림이라고 해서 이제 각 공학관별로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학생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학교 장학 제도 그리고 복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공대 알림이라고 하는 단톡방을 하나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큰 행사는 저희 공학대학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이제 선 후배 사이에 관계가 너무 정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과별 대항전을 좀 크게 열어서 선 후배 사이 친구들과 좀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 진짜 하나만 더. 네. 지금 다들 공대 인디대 막 지금 SNS 소개한다고 계속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 보건대도 지금 보건대도 페이스북, 인스타 운영 중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나요? 저희 주소? 네, 이렇게 하면 저희 보건대 인스타랑 페이스북 운영 중이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보건대학교 소식들 아니면 보건대학 행사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삼행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삼행시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각 회장님들의 삼행시 능력을 한번 보고자 미리 계획했지만 대놓고드리는 삼행시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분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대별로를 하는 게 이거는 그래도 공대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나도 맞다 생각.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신입생이라고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총중의 평가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신에서도 잘릴 수 있어요. 공대회장 스타트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제일 부담되는 거 말씀해주시겠죠. 실제로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난다. 입학했네.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공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인재자는 준비되셨죠? 예, 됐습니다. 해도 돼요? 네. 신입생분들 입학하시느라 너무 고생했고 생기 있게 발랄하게 저희 학생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니 이거 제가 할라 했는데 아쉬운 거 이거 제가 할라 했는데 이제 바로 독일에 계시니까 충분히 이런 거 가능하신 거죠? 예. 바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신나는 학교 생활.
입학생 여러분들과 재학생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게 길면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보건대가 계속 혼자 폭주를 했는데 저희도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사장 모집 공고를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대도 있어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님, 각 단과대 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1부가 끝났어요. 아쉽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2부가 있잖아요. 2부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소개 영상을 보고 다시 만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우리는 알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길에서 구체적인 척도를 그리기 위한 요령을 배우고 터득했다. 정작 무엇 때문에 요구되는지 모르는 핵심을 찾기 위해.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기에 이렇게 노력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과 길이 아닌 함께하는 도전 그 자체였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있다는 것,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발견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것은 나의 자그마한 1분 1초는 내 스스로를 빛낼 때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밝은 빛을 낸다는 사실이었다. 통합이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남과 합하는 과정이었고, 이해하는 것이란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도와주는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니, 우리의 강원대학교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보고 싶었죠? 응, 아니야.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2부에서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다양한 제도와 선배들이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그리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직원 선생님들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부복수 전공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학사팀 임동석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복수 전공인데요. 네. 복수 전공이란 무엇인가요? 부복수 전공은 이제 재학생들이 본인 전공과 함께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복수 전공에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신청 자격은 이제 신청일 마감일에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이제 취득 예정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면 누구나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 석사 학위 취득 이외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삼척, 도계, 춘천 3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도계에서 춘천까지도 복수 전공이 가능할까요? 네, 캠퍼스 이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신청이 이제 불가한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학과는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이 궁금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전공의 경우는 부전공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21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 이제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36에서 52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의 경우 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몰랐었는데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복수 전공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복수 전공 시기를 알려주세요. 복수 전공은 내년 11월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학과 및 일정은 우리 대학교 이제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네요. 그럼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 학점도 채워야 되고 졸업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그 졸업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복수 전공의 이제 졸업 학점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부전공은 21학점, 복수 전공은 36에서 52학점이며 졸업 시점에 맞추어 이수 인원 정원을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졸업 사정 후에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면 학우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부복수 전공은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이제 교육 목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 전공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추가로 납부하는 등록금은 이제 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할 때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까 복수 전공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홈페이지 말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학사팀에서는 이제 재학생들의 복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2학기 복수 전공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복수 전공이 저는 이렇게 뜻깊은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소식 알려주신 학사팀 임동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대학생을 알아보러 가실게요. 많은 학생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취업일 텐데요. 우리 강원대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취업팀 김하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에 취업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업 교과목부터 신입생 인적성 검사, 1대1 맞춤형 진로 취업 상담, 취업 특강, 정보화 활용 능력 프로그램, 온라인 취업 지원 플랫폼, 온라인 취업 컨설팅, 직무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수도권이 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까지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취업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제도까지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제가 벌써 3학년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선배님들을 보면 취업 교과목을 듣더라고요. 취업 교과목이 무엇인가요? 저희 강원대학교 취업 교과목은 학년별로 한 과목씩 총 4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진로 탐색과 꿈 설계, 2학년은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 3학년은 직업 선택과 꿈 설계, 4학년은 취업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학년 진로 탐색과 꿈 설계와 3학년 직업 선택과 꿈 설계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니까요.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교과목이 되게 다양하고 그런 거였군요. 그럼 졸업학년 말고도 1, 2, 3학년이 취업지원센터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센터는 강원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취업지원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입생 여러분의 진로 고민을 함께 풀어가 주실 취업지원과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니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신입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람찬 대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보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우리 재학생들한테도 너무 유익한 정보들인 것 같아요. 오늘 신입생을 위해서 알찬 소식 알려주신 취업팀 김아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새내기로 설레임이 가득한 지금 신입생 여러분이 우리 강원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공부, 여행, 해외 봉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 연수를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학교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국제화팀 오주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학 중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그리고 독일 캠퍼스에는 재학생들이 재학 중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그다음에 해외 교환학생, 해외 복수하기 프로그램 등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어학연수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방학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그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어학 성적에 제한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그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여름, 겨울 이 방학 동안 4주간 실시가 되고요. 영어 연수와 더불어서 유엔에서 지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관련된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수업뿐만 아니라 그 포틀랜드라는 아주 그 매력적인 도시에 그 곳곳을 탐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교직센터 같은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NBA, 그 농구리그 같은 그런 그 스포츠 경기에도 관람하는 등의 다양한 그 문화 체험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개 학기 혹은 2개 학기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체코 이보다 더 많은 그 나라에 있는 해외 자매 대학에서 한 개 학기 혹은 2개 학기 동안 전공 혹은 교양 수업을 듣고 우리 강원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복수하기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계절 학기, 그리고 Right Now라는 이력서, 그다음에 CV 작성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 영어 연수 혹은 영어, 일본어 다양한 외국어 그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글로벌 역량 개발 장학금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용기, 이런 건데요. 이게 뭐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외국어나 아니면 문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수동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먼저 말 걸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 동기와 어떤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너무 이제 피상적인 거고 학생들이 궁금한 거. 세 번째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들은 학점이 3.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은 4.5점 만점인데 그중에 3.0 이상 정도를 유지해 주셔야 교환학생이나 복수하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냐면 대학 생활이 학업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 성적이 없이도 어떤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면접 등을 통해서 그 어떤 동기 수준, 그 다음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처럼 학점을 전혀 보지 않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학점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일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한 달 혹은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수업료, 기숙사비, 항공료, 보급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전국 그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학 동안 한 달 나가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1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한 학기 동안 나가는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항공료, 생활비,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뭐 집안에서 나를 지원해줄 형편이 안 돼서 혹은 뭐 내가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소득 분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의지만 있다면 졸업을 하기 전에 누구나 한 번 정도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관심이 가는데 혹시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해외 파견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생활 국제교류 파트에 들어가면 저희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매년 학기 초 3월 그리고 9월에 해외 파견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찾아뵙고 설명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공지가 뜰 때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임, 그리고 학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그 채팅방에서도 저희가 계속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화팀 오주현 선생님이셨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오주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삼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홍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삼척도서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이용자 서비스 센터, 잡지와 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연속 간행물실, 개인별 자유학습이 가능한 일반 열람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공부만 하고 책을 빌리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슈브러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사진과 그림 등 예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아트브러리, 철학, 사회과학과 같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사회과학 자료실, 3층에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역사, 어학, 문학과 같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규모 토론과 세미나가 가능한 그룹 스터디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계도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에는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과 같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원하는 책을 볼 수 있으며 2층에는 재학생분들의 편의 제공과 안내를 위한 이용자 서비스 센터, 학술 정보를 검색하고 때로는 영화도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만화, 잡지가 비치된 연속 간행물실도 있습니다. 어학, 문화, 역사와 같은 책이 보고 싶으시다면 도계도서관 2층 자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3층은 개인별 자유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 열람실과 소규모 토론과 세미나가 가능한 그룹 스터디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실은 학기 중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주 전부터는 일반 열람실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이브 리딩 콘서트, 저자교수 북토크, 전자자료 이용 교육, 스탬프 투어, 온라인 정보 검색 대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삼척 도계도서관 내에서 OTT 서비스 웨이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꿈과 설레임 가득한 대학생활 속에서 우리 삼척 도계도서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생활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나섰다고 해요. 총학생회 선배들이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고!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학사편 빠밤! 3.75와 1.75를 기억하라. 리멤버! 첫째, 고등학교는 학 평점 평균이 100점 만점이지만 우리 대학 평점 평균은 4.5점이 만점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1학기 최종 성적이 공개되는 6월 말 성적표를 확인하세요. 부모님한텐 비밀이에요. 성적표에 평점 평균 3.75 이상이라면 기본 수강학점에 다음 학기 3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평점이 1.75를 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학사 경고를 받게 되실 겁니다. 혹시 학사 경고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기본 수강학점에서 3학점을 뺀 학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학점만 적게 들어서 이득 같지만 졸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학과 교수님, 취업지원관님과 찐한 상담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얼마나 찐한데요? 둘째, 수업평가를 잊지 마라. 한 학기 최종 성적은 6월 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업평가란 수업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 학습자의 요구사항, 의견을 교수님께 제시하여 향후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중요한 제도로 교수 개인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방법 및 내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수님이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알 수도 있나요? 그럼 곤란한데. 왜 곤란해요? 여기라도 썼어요? 멈춰!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비방이나 수업에 관련 없는 내용은 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수강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규 학기 성적 조회 기간, 즉 학점 전 성적 공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조회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짐을 기억하세요. 선배가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장학금! 빠밤! 장학금을 챙겨라! 우리 대학에서 지난해 지급된 장학금은 중복 수혜를 포함하여 수혜자는 2만 명, 장학금은 190억 원이라는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학제도가 빵빵한 공립대학교로 손꼽힙니다. 그만큼 우리 대학 장학제도는 대상과 지급 내용, 그리고 제출 서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설명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장학 꿀팁! 바로 장학금을 챙겨라! 체크! 그러면 우리 학교 장학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대학 장학제도는 성적 우수자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봉사활동 우수자나 헌혈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재 장학금, 또 학교 각 사무실이나 교회기관에서 근로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 모든 장학제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장학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꼭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장학금이 다양하면 저도 조금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성적이... 자, 비교과 마일리지를 챙겨라! 챙겨라! 비교과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정규 국가과정 이외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우리 대학만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결과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장학 혜택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해야 하며 둘째, 핵심 역량 진단 검사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되더라도 핵심 역량 진단 검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꼭 참여해야 합니다. 비교과 취득 현황은 K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구름 선배가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학생팀 편 빠밤! 첫째, 학생팀을 기억하라! 학교에는 학사팀, 취업팀, 장학팀 등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특히 학생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학생팀은 축제,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 활동, 중앙 동아리 관리, 동내외 봉사활동은 물론 학생증 발급, 학생 포상 및 징계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팀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며 학점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 교과목과 다양한 국내 봉사 및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 팀이 되어 국내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상호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선후배 동행 프로그램 토닥토닥은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삼척 도계 캠퍼스만의 특별한 신입생 조기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삼척 동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실시하였는데요. 무척 재밌었다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도 입학하면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학생활의 설렘으로 가득한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신입생이라면 학생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생동감 넘치는 대학생활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설렘이 가득한 두 번의 축제. 설렘이 2배! 올해 우리 학교 축제는 9월 삼척 캠퍼스 대동제와 10월 도계 캠퍼스 추계예술제 총 2번의 축제가 개최됩니다. 대동제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며 추계예술제는 총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진행합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먹거리, 동아리 공연, 연예인 추천뿐만 아니라 유명인 추천 특강, 찾아가는 행정부스 운영 등 단순히 먹고 노는 흥미 위주의 축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익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학만의 노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아쉽게도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진정되어서 우리 삼척 도계 캠퍼스 재학생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내 곳곳에 휴게 공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지기자가 간다의 인턴 기자 지수아입니다. 우리 학교엔 다양한 휴게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내 곳곳에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와 건강상담, 그리고 각종 행사 시 구급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보건진료실이 있으며 MBTI 검사나 학습 유형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학습생활상담센터, 바다를 바라보며 공부도 하고 학우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린에너지 연구관 라운지, 실수도 있고 프린트도 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토론도 할 수 있는 링크 플러스, 휴게실과 라움실, 그리고 독일 캠퍼스에는 회원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MBTI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둘 다 ESFP입니다. 저는 EFP입니다. 혹시 두 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잘 확인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또는 행사 등 중요한 공지사항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KNU 광장에서 언장 광장이나 도계 광장 공지사항 클릭을 생활화한다면 이 두 분과 달리 더 많은 정보와 대학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를 요즘 사칭하는 낚시 연락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기자. 새 학기에는 강의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제 성인이 된 신입생들에게 우리 학교와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과에서 허락받았다고 접근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강원대학교에서는 특정 업체와 판매 계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학과나 학생팀으로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도계버스 꿀팁입니다. 강원가는 기사님께 말씀드려 굴다리에서 내리면 가장 가깝습니다. 도원관에 갈 경우는 도원관 B동과 C동 앞에 내려주시니 승강장에서 내리지 말아주세요. 또한 버스 이용 시 통학권이 필요합니다. 통학권은 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된 게 독일 캠퍼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예, 독일 캠퍼스만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대학 생활하며 궁금한 점은 관련 부서에 연락하라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학생활 꿀팁에 관한 내용이나 이외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학교 홈페이지 대학 소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생분들이나 직원분들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과 인사는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를 더욱 빛낼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김승호, 복학생 박영수, 꼰대 이명빈, 지기자 지수아였습니다. 그럼 안녕. 현민 씨, 꿀팁 어떠셨어요? 저도 몰랐던 꿀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선배들은 다른 것 같아. 현민 씨, 혹시 그것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삼척 도계 캠퍼스에서 매년 재학생 PT 발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많은 활동들을 낱낱이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두 학우분께서 신입생들을 위해 한 번 더 보여준다고 해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보러 가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제3회 대해서 발표하게 될 작업치료학과 박수인입니다. 제 오늘 주제는 한 가지 의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의문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은 전공에 맞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저는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쉽사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가 하고 싶기도 했고 그런 삶을 살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뒤부터 쭉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치료소가 되면 뭐하지? 어차피 병원에서 일하겠지? 정말 이게 내 길일까? 그런데 어차피 선배들도 그렇고 내 길은 정해져 있잖아.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학교에 다니는 동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일단 해보았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상담 서포터즈도 해보고 취업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교내에서 하는 어학중심 교환학생을 신청하여서 캐나다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힌트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대만인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배운 것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은 전공에 맞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둘 다 중요하고 꼭 하나를 포기하려는 없다는 것을 저는 4학년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게임과 웹소설, 웹툰 등 서브컬처에 전반적으로 흥미가 있었고 특히 게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필력과 아이디어 뱅크로서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석력, 작업치료 지식, 전공에서 얻은 작업치료 지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와 능력을 연결해보자. 그리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는 글로벌 인디게임 개발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인디게임 개발 경진대회는 그냥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서브컬처와 뉴스, 역대 수상작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뉴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는 청각장애인 배려로 소리를 시각화하여서 그래픽으로 보여주어 소리를 듣지 않고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또 국정감사에서는 로스트 아크에서 특정 컨텐츠를 즐길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배려하여 다른 플레이어들이 특정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미담이 소개되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들을 접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가 게임계 흐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계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떤 거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나이와 성별, 어떤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작업치료 전공에서 제시되었으며 저희는 전공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게임 기획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대 수상작을 분석했습니다. 역대 수상작 중 대상이나 금상같이 큰 상 같은 경우에는 게임계에서 유행하는 소재나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어 왔지만 메타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치매 노인을 위한 게임, 기억 저장 게임, 한글 퍼즐 게임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나 소수자를 위한 교육적인 게임 그런 것들은 항상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수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한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셉입니다.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접하고 있던 서브컬처들, 특히 공포소설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소재인 규칙괴담이 보였습니다. 규칙괴담이란 것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행동을 권장하는 식으로 특정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소재인데요. 이것은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행하던 소재는 대체적으로 지루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선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의 귀신인 두억신을 섞으면 신선함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규칙괴담과 한국의 귀신인 두억신을 섞어서 신선함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2021년 GIGDC 대학부 기획에서 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공의 아님에도 꽤나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했던 것을 살려서 넥슨 주최 프로젝트 모드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여서 저만의 게임을 모드를 통해서 출시하였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UCC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UCC는 교내에서 본평화 UCC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그 게임을 기획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참고했던 책을 기반으로 기초 역량 강화 독서 후기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수상금들은 제가 저의 꿈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게임을 만드는데 시드먼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기초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당장 보인다고 해서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길, 좋아하는 것과 안정적인 전공을 살려 안정적인 삶, 이 두 가지의 연결점을 찾아서 나만의 강점을 살려서 분석한 뒤 도전하면은 전공을 살려서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게임 기획자를 꿈꾸는 저처럼 얼마든지 자신만의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점인 사람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분야에서 중간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분야 이상에서 중간 이상 하는 사람은 한 분야에서 최고점을 이룬 사람만큼이나 희귀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희귀한 자신만의 내세울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저처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화학공학과 19학번 정다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녀왔던 필리핀 해외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준비과정, 두 번째 봉사활동, 세 번째 문화교류,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해외봉사의 준비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눠집니다.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합니다. 1차 서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준비합니다. 면접에서는 대표적으로 해외봉사를 가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교육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후 봉사단원들과 약 한 학기 동안 교육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필리핀 해외봉사를 떠나볼까요? 봉사활동은 크게 교육봉사, 건축봉사, 위생교육으로 나눠집니다. 교육봉사는 한국어 교육, 과학교육, 미술교육 총 3분야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는 이름표를 만들기, 과학은 자석 자동차 만들기, 미술은 선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봉사입니다.
건축봉사는 저희가 직접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만들어 벽돌 하나하나 쌓는 작업을 하여 한 가족에게 집을 지어주는 뜻깊은 활동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교육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등 자신의 전공 분야와 접목하여 손 씻기, 양치하기, 손소독제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류입니다. 교육 외에도 K-팝, 태권도, 부채춤 등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는 봉사단원들과 필리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며 봉사단원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학기 동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긴 준비 과정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었고 언어가 달라 걱정했던 부분이 무색했던 만큼 봉사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해외 봉사 활동 영상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으로 150분 떨어져 있고 시멘트랑 흙이랑 섞어서 진흙처럼 만들어서 껴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건물을 이제 쌓아 올렸어요. 처음에 하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어서 좋았고 뭔가 다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도와줘서 친밀감도 느낄 수 있었고 뭔가 그 유대관계 형성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My name is 강유진. 주랑 정다현. 진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아이들하고 점입기 한 다음에 색칠 놀이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알르자니 색칠한 건데 이쁘죠? 오케이. 자, 3, 2, 1. Your name? 쉘라 올수. Ako si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감동이겠다 내가 엄마. 진짜 완전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야 오빠? Sa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교육팀에서 좀 준비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풍선 아트가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어요.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가기 전까지 단원들 모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팀원들과 아이들이 좋은 그림을 낼 수 있는 풍선 아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팀은 첫째 날에 이름표 만들기를 했는데 그 명사를 다음 날에도 하고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외울 수가 있었고 그걸 마지막 날까지 해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날씨도 덥기도 더웠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가 많아가지고 조원들이 준비하는데 또 오래 걸리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 이유 매우 추천해요. 저는 솔직히 봉사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봉사하는 동안에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다신 없을 그런 봉사일 것 같아요. 현민 씨, 왜 우세요? 벌써 2부의 마지막 순서래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저도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영상을 시청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필수 교육 자료인 성폭력 예방 교육, 집단 행사 안전사고, 장애인 인식 교육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이수연입니다. 강원대학교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구성원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인권센터는 본부 건너편 나래관 1층에 있고요.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가능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성평등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몇 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별에 따라 특정한 성 역할을 강요당했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11.7%의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요. 회식 또는 학교 행사에서 춤이나 노래동을 강요당했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후배 동료 직원, 조교, 교수, 강사님들로부터 이런 강요를 당했다는 항목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란패설을 전화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들었다라는 항목에는 위와 같이 응답을 해주었는데요. 이때도 선후배 동료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3.8%의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다 응답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행사나 요즘 뭐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술 기운을 빌어서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가벼운 터치라도 있으면 그것은 성추행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효감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의 부분이거든요.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신체적인 어떤 터치라든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거, 예를 들어 촬영한다든지 뭐 유포하는 거, 더군다나 가끔 연인들 간에 동영상 촬영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이 불법 촬영이거든요. 학내에서도 가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섹슈얼한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근데 그래서 동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 없이 어떤 섹슈얼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짧은 동영상 보고 지나가도록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를 걷던 우리들, 들을수록 다정한 말투, 어지러워. 키스해도 돼? 어서 해. 잘 보셨나요? 앞서서 동의 없이 키스한 장면이 있었고, 동의를 구한 키스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사실 동의 없이 이렇게 키스한 장면,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동의 없이 저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피해 여학생이 불쾌했다. 그러면 성추행 사건으로 인권침해, 성폭행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인권센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학식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남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존재일까 아니면 틀린 존재일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시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비장애인이 알아야 될, 또 장애인이 알아야 될 에티켓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대학생활에 들어오면은 함께 모여 과제를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자, 비뇌병변 장애인은 우리는 간혹 가다가 지능이 낮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능이 전혀 낮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업무와 함께 팀플을 수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들도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가 있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로 눈높이를 맞추어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제가 지금 발음이 어눌하고 느린 것처럼 비뇌병변 장애인도 언어가 느릴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스스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때 제 주변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로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턱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릴까요? 함께 해드릴까요? 물어보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물어보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다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공간은 부피가 큰 휠체어를 지니고 다녀야 되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이용을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은 유도블럭이 그들의 길을 알려줍니다. 때때로 보면 유도블럭 가운데 물건이 있거나 잘못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유도블럭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m 앞에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10m 앞에 어느 건물이 있는지 알려준다면 그들이 거리를 인지하고 수월하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강원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또 강원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 한다면 동행하는 강원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혹시나 MC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실시간 댓글로 MC를 불러주세요. 혹시 곰돌이 몇 마리 찾으셨나요? 꼭 잊지 마시고 저희 총학생의 페이스북에 정답과 함께 학생의 계정 팔로우 캡처 사진을 꼭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회자 연대사업국장 이현민, 사무국장 양다혜였습니다. 3월에 만나요. 안녕.